소문. 나는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많은 생각을 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기존의 의술과는 거리가 먼 나의 의술의 논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수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의심이 앞서지만, 언젠가 누군가 꼭 이치에 맞는 바른 의술을 보급시켜야 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망설일 일이 아니다 싶어 이 책을 발간한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의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의학 장비도 발전을 거듭한다. 그러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양약 소비율 1위란다. 당신 주변을 보라. 건강한 사람이 몇인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뭘 보이고 있는가? 의술이 진정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약도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의학이 발전한 만큼 건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정반대이다. 전 국민이 환자가 될 지경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엄청난 모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병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해도 실제로 의술의 발전이 느린 것은 기존의 의술이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질병을 원의 이치로 연결해서 몸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파악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부분을 끊어서 해결해 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발전이 느린 것이다. 나에게 현대 의술을 평하라면 답을 제 손 안에 쥐고도 모르는 격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발전하여 이미 인체의 각 부분들을 모두 잘 밝혀놓았지만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술과 나의 의술을 비교해보라면 나는 수술의 방법을 쓰지 않으니 이 부분은 접어두고 순환기 장애로 온 질환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두통, 시력감퇴, 탈모, 위장병, 위경련, 설사, 변비, 수족냉증, 소화불량, 모좀, 뒤꿈치가 갈라지는 현상, 기미, 생리통, 요실금, 냉 등의 심하게 나는 뾰루지, 지루성 피부염, 건선 피부, 고혈압, 저혈압, 협심증, 가슴이 답답한 증세, 사십견, 거식증, 감기, 관절염 정도의 증세를 치료하라고 하면 나는 이것들은 치료를 하면 물을 것도 없이 당연히 낫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끝낸 10년 정도 공부한 의사와 나에게 6개월 배운 일반인을 두고 나열한 질병을 치료해보라고 한다면 나한테 배운 일반인이 치료를 더 잘할 것이다.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다. 서양 의술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다. 그러나 내가 가볍게 치료하는 두통, 위장병마저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의술이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치료의 이치와 논리가 합리적 내지 총체적이지 못하고 또한 어떤 분야에서는 이치는 없이 문제와 답만이 정해져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어떠한 수학 문제도 기본적 논리를 총체적으로 적용하면 풀리는데 이러한 기본적 논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제와 답만을 나열해 놓는다거나 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반면에 기본적 이치를 총체적으로 터득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체도 생명의 논리가 있다. 이러한 생명의 논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질병도 풀어낼 수 있다. 나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수학의 구구법 같은 근본적 생명의 논리를 설명해주고 싶은 것이다.
이 논리는 한 번쯤 응용 실험해보고 기존 의술의 고정관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할 것이다. 앞서 나열한 질병들은 나의 방법으로 쉽게 치료가 되는 것 몇 가지만을 언급한 것이다. 우리는 의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의술은 왜 존재하는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결코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서도 고칠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의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야 치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기존의 의술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순환기성 질환의 치료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들었는데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간단한 두통이나 위장병만이라도 부작용 없이 자신 있게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기존의 의술은 내용면에서는 방대하지만 치료에 들어가면 효과가 없다. 이런 모순의 핵심은 그것들이 이치의 총체적 적용이 결여된 의술이라는 점이다. 의술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인체는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처럼 자기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술이 이대로 간다면 직접적 피해자는 당신이다. 진정한 의술이라면 지각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로 포장해서 심오한 전문적 지식인 양 권위를 부리는 의술은 옳을 수 없다. 내가 책을 집필한다고 하니 의견이 많았지만 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자신에게 간단히 시술할 수 있는 내용을 글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열점과 증세에 관한 부분만 보고 시술해 보아도 치료의 변화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말이 틀리다고 주장하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라. 환자를 놓고 직접 치료를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자. 공개된 장소에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자면 나는 시술로서 언제든 보여줄 용의가 있다. 심천박람회. 질병에 대한 나의 시각. 인체의 조성과 생명현상. 인체는 혈액순환만 잘 이루어진다면 아플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고 나이가 들면 죽는가? 세상 모든 것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아프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의 의술에 대한 이해는 이런 자연계의 단순한 인과의 원리로부터 들어갔다. 우리 인체의 질병이 왜 생기고 왜 노화가 오는지를 알려면 인체의 구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는 같다고 말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맞는 말이다. 그러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막상 병 앞에서는 이 이치를 망각한다.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자연의 이치는 중요하다.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인체의 생명의 논리는 현재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의술의 내용들을 보편적인 이치로 설명하고자 한다.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인체를 움직이는 전체적인 이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수학의 구구법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우주 만물, 생명을 가진 생물, 생명이 없는 무생물,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 인간의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일정한 주기로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한다. 나는 이것을 원의 이치라 이름 지었다. 원의 이치란 식물이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다시 씨앗을 남겨놓고 흩어져 흙으로 돌아가 주기적으로 반복 순환되는 이치.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 성인이 되어 이세를 남기고 죽는 과정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체는 생성되어 자라서 죽기까지 한 과정 한 과정이 순서대로 개체 내에 정립된다.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가 같다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이치로 보면 같다는 것이다. 인간을 소우주라 함은 우리 인체가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이 이치로 보면 모든 우주의 순환 이치와 같다는 말이다. 내가 인체 생명의 구조를 보는 시각은 남들과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부터 발견되어 나온 것이다. 우리 인체는 육안으로 보기에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나 사실 인체라는 것은 미생물체의 집합체이다. 한 몸을 구성하기 위해 세포들이 집단적으로 조합되어 하나의 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지만 세포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엄연한 독립 생명체들이다. 세포마다 따로 생명을 유지하니 당연히 따로 먹어야 살고 또 먹어야만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다. 작은 생명체들이 공동 운명을 지닌 공동체로 역할 분담을 하며 사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다르지 않다. 생명순환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이러한 깨달음만으로도 질병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세포마다 제각기 생명을 가졌다면 먹는 것 또한 세포마다 따로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게 혈관인데 모든 혈관이 막히지 않고 열려있기만 하면 세포마다 산소와 영양이 공급됨은 당연하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찰해보면 아픈 부위가 다른 것은 혈관이 막힌 위치가 다른 것이고 치료 방법이란 단지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다. 우리가 늙으면 우리 몸의 피부에는 젖은꽃이 핀다. 이 젖은꽃을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없앤다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흔히 생각하기에 젖은꽃은 노화로 인해 오는 것인데 이것이 없어진다면 회춘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나의 논리로 질병의 문제를 푼다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런가? 젖은꽃은 수면세포의 결합체이다. 수면세포라는 것은 잠자는 세포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4,500만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한 국가 한 몸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나이는 단군 이래 반만년의 연령이지만 그 긴 기간 동안 그 어느 기간에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평균 80년의 수명을 누리고 이세를 남기고 죽을 뿐이다. 국가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 한 사람의 나이는 최고 80세이다. 인체에 있는 각 세포의 나이도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면 최고 45일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나이가 10살이든 70살이든 관계없이 각 세포 나이는 45일이다. 우리가 8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 하듯 인체의 세포도 일정 주기인 45일 이상 사는 세포를 수면세포, 노후세포, 기미, 젖은꽃, 굳은 살이라 한다. 그러면 왜 젖은꽃이 생기는가? 사람도 몇 끼니 음식을 먹어야 이세를 남기고 죽듯 세포도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이세를 남기고 죽어 떨어져 나가는데 자양분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이세를 만들지 못한 세포가 노후세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양분을 공급해 주어 이세를 만들고 그 세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면 젖은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이치로 기미, 주근깨, 굳은 살도 없어진다.
피부가 검은 사람한테 피부가 검은 것은 피의 유속이 느려서 그렇다고 말하면 대부분 이해를 못한다. 밤색 피부, 검은 피부, 누런 피부 모두 건강에 안 좋다는 증거다. 피부가 검다는 것은 45일을 주기로 바꾸어 주어야 할 세포들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일어나는 수면세포의 누적 현상이다. 100일, 200일 그 이상으로 느리게 바뀌면 노란빛, 검은빛, 기미, 주근깨, 젖은꽃, 굳은 살이 되는 것이다. 이 밖의 세균성 질환을 이해하려면 인체의 세포 하나하나를 떼어서 병원성 미생물과 비교하면 된다. 병원성 세균은 한 마리씩 각각 독자적 생명을 가지고 인체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 다수가 모여 살면서 질병을 일으킨다. 각자 떼어놓으면 병원성 세균이지만 인체의 백혈구와 생명의 원리는 같다. 이들의 생명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질병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 항생제라는 것은 어떤 약인가? 그것은 바로 침입한 세균과 항체인 인체의 미생물, 즉 백혈구를 동시에 죽인다. 인체의 생명체는 크게 동과 정, 음과 양의 성질을 가진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음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일생을 마치는 생명체를 가리키고, 양은 몸속에서 이동하며 사는 생명체를 말한다. 항생제는 양의 성질을 가진 생명체를 죽이는 약으로, 같은 양의 성질을 가진 침입균과 백혈구는 동시에 죽는다. 그런데 이러한 약을 복용하고서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몸에 침입한 병원균은 안정돼 있고 인체의 백혈구는 죽어도 곧 세포 분열로 보충되기 때문이다. 모든 약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생제 투여로 죽은 미생물이 소변을 통해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아 혈관을 막는 어혈이 된다는 것이다. 이 어혈이 누적되어 혈관을 막으면 이로 인해 제3의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수술이나 응급조치를 요하는 증세 외에 장기적인 항생제 투여는 합병증을 유발시킨다. 어떤 약이든 그 약이 인체에 들어가 일으키는 약성의 이치가 생명의 이치와 들어맞아야 부작용이 없다.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질병의 문제를 어렵게 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불신의 세계를 사는 우리들에게 실험적 통계 수치의 근거는 필요하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행해지는 실험을 통한 통계 수치의 근거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병의 원인이 피가 못 도는 것이라면 피가 못 도는 이유는 어혈이 혈관을 막기 때문이고 어혈 자체가 질병의 주범이기에 이것만 제거하면 질병의 80%는 해결된다. 인간의 수명을 이해하려면 자연의 섭리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한다. 만물의 이치는 같아서 나무가 자라고 죽는 이치나 인간이 나고 죽는 이치가 똑같다. 그런데 나무는 1000년도 넘게 사는데 인간은 왜 80년만 사는가? 기록에 의하면 인간도 800년, 350년 정도를 살았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여건만 갖추어준다면 가능할 수 있다. 도대체 우리 인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기에 80년과 350년이라는 차이가 나는가? 이 의문을 푼다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나올 것이다. 나는 기계나 의학 장비 없으니 모든 것을 자연의 섭리로 미루어 푼다. 믿거나 말거나 독자 개인의 문제다. 나는 이런 논리 하나로 모든 질병을 다스린다. 13년 명상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며 확신을 얻은 것은 나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왜 늙고 병들고 죽을까? 어떤 사람은
왜 수명이 길고 어떤 사람은 왜 수명이 짧은가? 우리 머릿속 생각들은 어디에서 올까? 나는 이러한 점들을 화두로 삼고 공부한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우리 인체는 붙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다. 모든 세포 생명체마다 독자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수명도 생각도 따로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먹어야 살듯 세포도 먹이가 따로 공급되어야 한다. 각 세포가 하는 일이 달라도 모두 혈액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으므로 각 세포마다 이 혈액을 따로따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들의 삶의 이치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과 질병, 수명에 대한 이치에 대한 논리가 성립된다. 인체의 생명 논리를 쉽게 이해하려면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람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 개개인이 잘 살기 위한 조건과 각 세포의 삶에 필요한 조건이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명, 마음, 먹는 것, 사는 것 등의 성질과 활동은 각 세포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논리와 질병이 오는 이유를 연결해보자.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먹지 않고는 일을 못한다.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일을 못한다. 어떠한 성분도 그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포이다. 세포가 그러한 성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먹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논리를 확대하면 만병의 원인은 피가 못 도는 것이 된다. 피를 잘 돌게 해주면 치료가 된다. 이러한 논리의 수명을 관련시켜보자. 인체의 세포마다 따로 수명이 있다고 하는데 세포 하나의 정상적 수명은 45일이다. 그러면 늙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정상적 세포라면 세포는 45일만 살고 2세를 남기고 죽어야 하는데 100일도 200일도 사는 세포의 수가 인체에 많아지는 것이 늙는 것이다. 늙음의 주 원인은 45일을 살고 죽어야 할 세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원인이다. 사람도 먹어야 2세를 만들듯 세포도 먹어야 2세를 만든다. 먹이 공급이 안 되어 2세를 만들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세포를 늙은 수면세포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수면세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수면세포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한번 수면세포가 되면 영원히 그 상태로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수면세포가 된 이유가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이다. 그러므로 혈액 공급만 이루어지면 수면세포는 언제든 다시 2세를 남기고 죽어버린다. 토종벌을 보면 보통 정상적이라면 50일 정도를 산다. 따라서 벌통 안에는 여왕벌을 제외하고는 간지 50일 이내에 벌만 산다고 보면 된다. 죽는 만큼 새로운 벌이 태어나 임무교대를 하는 것이다. 근데 예외일 때가 있다. 겨울철이 되면 동면에 들어가면 45일 정도를 살 벌이 120일 정도를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면에 들어간 벌이 수면세포라고 보면 된다. 수면세포는 활동을 정지하고 잠자는 세포를 말하는 것이다. 노화된다고 하는 것은 수면세포가 늘어나면서 신체 각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체의 각 세포마다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 세포가 45일을 주기로 끊임없이 바뀌게 해주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조건을 갖추려면 첫째, 혈액이 맑아야 하고 둘째, 모든 혈관이 열려 있어야 한다. 노화의 주원인은 막히는 혈관이 많아진 것이다.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어혈 때문이니 어혈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혈은 왜 생기는가?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생기고 간 기능이 떨어져도 생기고 중금속이 누적되어도 생기고 화학물질이 누적되어도 생기고 각종 독극물에 의해 백혈구의 시체가 쌓여도 생기고 다박상을 입어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생긴다. 인체는 이렇게 생겨난 어혈을 스스로 제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아진 어혈이 혈관을 막으면 수면세포가 된다. 그러한 세포가 많아질수록 기능이 저하되어 죽게 된다. 만약 찌꺼기 피인 어혈을 인체 스스로 완전히 처리할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다. 내가 주장하는 사혈요법은 인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혈을 빼내주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쉽게 질병이 오는 이유를 납득하고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질병은 어혈만 뽑아주면 낫는다. 질병의 원인과 치료의 접근. 모든 질병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치료에 들어가면서 그 방법이 달라진다. 그런데 현대의술과 나의 치료법은 보는 시각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질병의 원인은 병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원인이 다른 것 같아 보이는 병들도 근본 원인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치료법은 간단하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피가 못 도는 데서 비롯되고 치료는 피를 잘 돌게 해주면 끝난다. 이 간단한 논리로 어떻게 질병이 치료될까? 우리 인체에 생기는 질병은 원인에 따라 순환장애성 질환, 세균 감염성 질환, 기능 저하성 질환으로 나뉜다. 그러나 모두가 어혈성 질환이다. 1. 순환장애성 질환. 근육이 경직된 첫째 이유는 피가 못 돌아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피가 못 돈 이유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이고, 혈관이 막힌 이유는 어혈 때문이다. 뽑아주면 통증은 왜 멈추는가? 어혈이 제거되면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리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근육이 풀어져 당기던 근육이 수축 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세균 감염성 질환. 침입균의 종류를 찾아 그 실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찾아내어 그 병균을 죽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면 영원히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침입균의 종류를 찾기보다는 침입균을 왜 물리치지 못하는가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인체는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인체에는 백혈구가 있다. 백혈구가 힘을 쓸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주면 어떠한 침입균도 물리칠 수 있다. 종기는 세균 감염성 질환이다. 세균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었다면 종기는 안 생겨야 한다. 일단 종기가 생겼다면 백혈구가 적을 못 물리쳤다는 증거인데 치료를 하려면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백혈구는 혈액 속에 살며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적을 물리친다고 했다. 종기가 자리 잡았다 함은 이미 이 부분의 혈관이 막혀 백혈구가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막힌 혈관만 뚫어주면 백혈구가 접근해 세균을 잡아먹으니 치료가 된다. 3. 기능 저하성 질환. 기억력 감퇴, 기력 저하, 시력 감퇴, 퇴행성 관절, 탈모,
만성 피로, 의욕 상실이 그 원인으로 들어가면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못 돈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 퇴행성 관절이란 디스크가 닳아서 줄어들어가는 것으로서 먼저 관절이 왜 닳았을까를 생각해보자. 관절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관절이 닳지 않기 위해서는 골수가 필요하다. 골수 역시 혈액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이미 원인과 결과가 나왔다.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못 돌았고 피가 못 도니 골수가 못 만들어졌으며 골수가 없으니 관절이 닳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관절이 닳게 된 직접적 원인인 어혈을 빼주면 치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통증이 오는 이유는 설명했다. 통증이 생기니 진통제를 쓰고 염증이 생기니 항생제를 쓰는데 이것은 병을 키우는 것이다. 퇴행성 관절이 된 직접적 원인은 어혈에 있다. 항생제나 진통제가 이 어혈을 녹이는가? 아니다. 항생제는 어혈을 만들고 진통제는 그나마 있는 기능을 더 떨어뜨린다. 퇴행성 관절염에 항생제를 써서는 안 된다. 세균학에 대한 불평. 현대 과학의 발전은 부정할 수 없다. 나도 인정하지만 발전하는 과학에만 매달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 사는 미생물 중 종류를 밝혀놓은 것이 25,000 종류 정도 되고 밝혀지지 않은 것도 그 정도 더 있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5만 종류의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다는 얘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5만 종류의 미생물이 언제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것이다. 한 종류의 미생물의 실질을 밝혀내고 이것을 잘 죽이는 약을 개발하고 다시 갖가지 실험을 통해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기까지는 빨라야 7년이고 보통 10년이 걸린다. 이런 과정과 경로로 약이 만들어진다면 5만 종류나 되는 미생물들의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탄생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세균 하나하나에 대처하는 각각의 약을 제조해내는 방법. 그것은 얼마만큼의 총체적 논리의 타당성을 가질까? 설령 약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전체 자연의 생명의 이치로 본다면 우리 인체와 병원성 세균의 차이라는 것이 개와 고양이 정도에 불과한데 과연 약을 만들어 개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고양이만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서양의학에서 밝힌 미생물은 자연계 전체 미생물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전부인 양 내세우고 검증이 안 된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이 그 많은 병원성 세균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미생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체를 지키는 군대는 항체, 효소, 림프액, 분비액, 백혈구 등인데 특히 백혈구가 건강하고 왕성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백혈구가 혈액 속에 살고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병원균을 물리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피를 맑게 해주는 것, 산소와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것, 혈관을 열어 백혈구가 이동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거기에다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는 살아있으므로 당연히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살고 그래야만이 일을 잘한다고 한다면 온몸에 피를 잘 돌게 하는 방법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제도교육과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결론을 보라. 서양의학이
들어온 지 100년이 다 되도록 여태껏 위장병 두통 하나 속 시원히 치료를 못하고 신경성이니 스트레스성이니 유전성 만성질환이니 하면서 이름만 붙이는 실정이다. 혈액 성분 검사의 문제점. 현재 서양의학에서는 성분학이 중요하며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서 성분 검사를 한 후 이것을 여러 항목으로 수치화 시켜놓고 이를 근거로 부족한 특정 성분을 만들어 넣어주는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인체의 기관들이 어떠한 기능적 역할을 하든 그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세포이다. 따라서 인체의 근원적 기능은 세포가 담당하고 있다. 이 세포가 충분한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혈액을 통해서이다. 그렇다면 세포가 어떤 성분을 만들어내는 역할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세포가 만들어내는 성분을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성분을 넣어주기보다는 세포 스스로 그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인체를 조절하는 특정 성분이 부족한 것은 그 성분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인데 어떠한 성분이든 인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인위적으로 만들어 넣어주는 것이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인체에 부족한 어떤 성분이 부족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그 성분을 만들어내는 기관의 세포들의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아서이다. 혈액순환의 장애 이유는 어혈이 혈관을 막고 있어서이다. 혈액을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내가 어혈이라 주장하고 빼내어야 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피가 아니다. 어혈은 모세의 혈관에 쌓여 쩔어부터 움직이지 않는 쓰레기 피다.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 뽑아내는 피는 정맥에 흐르는 맑은 혈액이다. 그러므로 동맥에서 빼낸 생혈을 가지고 성분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혈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인체 구조상 만병의 원인은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못 도는 것에 있는데 질병의 근본 원인인 어혈은 그대로 두고 생혈만 채취하여 성분 검사를 한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인체는 어떠한 성분이 부족해도 어혈을 빼주어 피만 잘 돌게 해주면 각 조직기관은 다시 활발해져 자기가 담당한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사혈만으로도 특정 성분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질환은 치료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기적이라는 것은 없다.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치료법은 부작용만 남길 뿐이다. 치료가 되는 과정도 설명을 들으면 의술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가 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다. 참다운 이치와 상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사혈요법의 장점과 서양의학의 약점. 사혈요법은 서양의술과 다르다. 시술 방법은 간단하지만 다양한 질병들을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치료 목적 자체가 인체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기에 치료가 되면 재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양의술은 출발부터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서양의술의 출발이 인체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쪽보다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특정 성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병의 치료를 부족한 성분을 만들어 넣어주는 쪽으로 발달했기에 치료약의 효능 이치가 장기를 회복시키는 치료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서양의술의 치료약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응급 처방제인 것이다. 치료는 기능이 떨어진 장기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응급 처방은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특정 성분이 부족해 질병이 나타나면 부족한 성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 넣어준 약의 효능 이치는
기능이 떨어진 장기를 회복시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치료가 우선이고 응급치료는 다음인데 현실은 서양의 응급치료 의술만이 판을 친다. 그러니 갈수록 환자가 늘어간다. 현대의 양약 자체가 치료제가 아니니 질병이 안 낫는 것은 당연하다. 약의 효능 이치를 보면 일시적 응급 처방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질병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만약 서양의학의 양약 기능이 치료제이고 치료의 효능이 있다면 약을 먹으면 먹는 기간만큼 약을 중단했을 때는 약을 먹기 전보다 질병 자체가 회복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관절염, 고혈압, 당뇨, 우울증, 해소천식 환자의 경우 1년 동안 약을 먹고도 약을 중단하면 약을 먹기 전보다 악화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약을 먹고 있는 중에도 본인만 모를 뿐 증세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양약의 양리 기능을 이해한다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약 자체가 치료제가 아닌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는가? 서양의학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치료와 응급처방적 의술은 분명히 다르다. 사열요법은 겉보기에는 원시적 방법이지만 오히려 현대의술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질병의 원인과 기능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원래 기능을 복원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각종 치료법에 대한 근원적 이해. 우리 인체의 구조와 생명이 이어지는 이치를 알고 약 등을 써서 치료하면 어떠한 이치로 치료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 한 가지 방법만으로 치료를 해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인체의 생명의 논리를 모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치료 방법은 그 방법대로 장단점과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경우 어떠한 이치로 변화가 일어나 질병이 치료되는가 하는 원리이다. 즉, 침술, 속담, 물리치료, 운동, 한증, 기치료, 온열치료, 약물치료, 사열치료 등 각종 방법을 사용하면 인체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 질병이 치료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을 보면 치료의 이치에 대한 총체적인 면은 무시한 채 한 가지 방법만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한다. 어떤 이술이든 이치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치에 맞게 응용을 해야 치료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침을 놓으면 왜 낫게 되고 물리치료를 하면 왜 낫는지 이치를 알고 나면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각각을 살펴보자. 기치료. 몸에 흐르는 전류를 방전된 배터리에 충전하듯 기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다. 수지침. 신경선에 흐르는 전류를 합선 역류시켜 전류의 파장으로 장기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안정치료. 몸의 온도를 상승시켜 어혈의 농도를 묽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속뜸. 화기의 자극으로 몸에 흩어진 백혈구를 모이게 하고 화독에 의해 병원균을 살충하며 어혈을 묽게 하여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이다. 침술. 체온을 상승시켜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이다. 물리치료. 근육을 이완시켜 피를 돌게 하는 것이다. 온열치료. 체온을 상승시켜 혈관을 팽창시켜 어혈을 묽게 하고 피를 돌게 하는 것이다. 운동. 근육을 이완시켜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피를 잘 돌게 한다는 것이다.
피 잘 도는 것이 모든 치료의 필수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가 잘 못 도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혈이 혈관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의 방법들을 통해서 어혈을 잘 제거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은 피가 돌므로써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혈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보감을 보는 나의 시각. 우리나라 한의학은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두 책이 한의학의 전부이다. 나는 허준 선생을 존경하지만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평해보라면 비판적이다. 참고의 가치는 있어도 동의보감대로 처방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본다. 동의보감이 집필된 것은 350년 전이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졌다. 동의보감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약성의 이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허리가 아프면 무슨 약 몇 그램 하는 식이지 그 약이 우리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 질병이 치료가 된다는 이치가 빠져있다. 침술도 그러하다. 어디 아프면 어디에 침을 놓으라는 식이지 침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 질병이 치료된다는 이치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 그나마 조금 이러한 이치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많다. 논리와 이치를 모르는 일반 사람도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치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은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하나의 무질서적 질서 속에서 이합집산하면서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은 그 약을 복용하면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질병이 치료가 되는지에 관한 이치적, 논리적 설명이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배워도 결국은 그 책의 내용을 얼마나 외웠느냐 하는 차이이지 자신의 의술로 승화시켜 새로운 의술이 탄생하기에는 약점이 있다는 말이다. 같은 책을 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배워도 결국은 모든 사람의 생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역시 동의보감을 보고 의술을 깨쳤다면 기존의 한의사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배운 과정이 다르기에 생각이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동의보감의 의술만이 최고라고 고집하고 다른 의술은 입증이 안 되었다고 박해한다면 영원히 새로운 의술은 탄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의술을 빨리 터득하고 발전시키려면 여러 항목을 분석하여 수치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접근보다는 이치와 논리, 상식이 통하고 그 방법을 통해 치료를 해서 질병이 나은 사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보니 분석적 방법을 통해 입증된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고집부릴 일은 못 된다. 현대의학이 밝혀놓은 것도 자연의 섭리로 보면 미약한 것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심전사혈요법. 우리 몸의 구조는 혈액순환만 잘 이루어진다면 아플 이유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서 산소 공급력이 떨어지게 되어 각 장기들의 기능과 항체의 면역성이 저하되면서 질병에 걸리고 만다. 이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어혈의 생성과 어혈의 증가이다. 피가 탁해지면서 혈액순환의 장애가 시작되어 피의 찌꺼기들이 침전되고 모든 피의 순환로가 차단되어
산소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니 각종 활동력이 무력해져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사혈요법은 바로 인체 내의 어혈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접근해 들어가서 인체의 제방 기능으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혈 제거를 해줌으로써 원래의 생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나에게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말한다. 피 빼. 이것 하나면 순환장애성의 모든 질병은 치유된다. 문제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단순히 경험론적인 대증 결과, 부분적인 합리, 편중적 사고 따위를 근거로 질병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행해져온 현대 서양의학과 대체의학의 시술 방법들은 인체의 생명의 원리와 질병의 발생 원인과 질병의 치유와의 상관관계를 통합된 논리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체의 생명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약을 먹으면 왜 질병이 치료되고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인가? 침을 놓으면 왜 질병이 치료되는가? 뜸을 뜨면 어떤 이치로 질병이 치료되는가? 추나요법, 물리치료, 한증 등은 어떤 식으로 병을 고치는 것인가? 기란 무엇인가? 기의 효과는 어디까지인가? 명상을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현재 행해지고 있는 치료법들이 정말 근거 있는 치료법이라면 위에서 제기한 의문들을 인체에 대한 생명 원리적 논리로 풀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직접 해보지 않고서도 그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어디까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증세가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술하기 전에 이미 치료 과정의 증세와 결과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인체는 하나인데 증세는 수없이 많다. 치료 방법도 너무 많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이러한 방법들을 다 배운다면 우리의 머리는 터지고 말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인체 생명의 논리로부터 얻어낸 사혈요법을 습득해서 직접 가정에서 가족끼리 시술함으로써 모순된 의술과 의료자본주의자들의 비인간적 횡포를 정리하고 최대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민보건을 위한 대체 의술을 터득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병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문을 드나들면서 끝내는 중병을 만들고야 마는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나는 너무도 화가 났다. 나는 장담한다. 이 사혈요법이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환자의 60%는 사라질 것이다. 나는 사혈요법 하나만 가지고 50가지 정도의 증세를 치료하고 있다. 사혈요법의 논리는 서양의학이든 아니학이든 어느 치료의 방법에도 응용할 수 있다. 어혈은 무엇인가? 어혈은 죽은 피다. 어혈이 증가하는 이유는 간 기능이 나빠도, 신장 기능이 나빠도, 스트레스가 쌓여도, 중금속이 누적돼도, 화학물질이 쌓여도, 농약, 방부제 등의 독극물이 쌓여도 생긴다. 혈액 속에 사는 백혈구가 죽을 수 있는 모든 소지는 어혈이 생기는 원인이다. 어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응고된 피, 솜이 못 빨아들이는 피가 어혈이라고 말하면 생혈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굳는다는 식으로 말한다. 무식한 말이다. 내가 주장하는 어혈은 혈관을 따라 도는 생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혈관에 박혀 돌지 않는 피를 말한다. 어혈은 농도가 뻑뻑하기에 잘 나오지 않고 생혈보다 걸쭉하다.
어혈을 백혈구가 죽은 시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사열은 왜 해야 하는가? 인체의 최대 약점은 많아지는 어혈을 스스로 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열은 보안기를 이용해 죽은 피인 어혈을 빼내는 것으로 혈관을 하수도 파이프로 보고 노폐물을 그 속에 쌓인 찌꺼기로 볼 때 하수도 파이프에 쌓인 찌꺼기를 빼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열을 할 때 하수구 통로를 청소하듯이 온 혈관을 대청소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하면 된다.